센서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능의 한계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잡음입니다. 잡음의 요인은 크게 외부 다른 기기나 환경으로부터 센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외적 잡음, 신호를 샘플링하고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샘플링 잡음 및 소자 자체가 발생시키는 내적 잡음이 있습니다. 외적 잡음은 잡음이 전달되는 경로에 따라 공간상의 전자기파를 통한 EMI 노이즈, 전원선 또는 그라운드선을 통하여 전달되는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 인접 소자나 신호선과의 전기적, 자기적 커플링에 의하여 들어오는 커플링 노이즈가 있습니다. 샘플링 잡음의 요인으로는 샘플링하는 시점의 불확실성에 의한 지터 노이즈, 스위칭 소자의 비이상성에 의한 스위칭 노이즈, 유한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면서 발생하는 양자화 잡음이 있습니다. 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잡음은 열에 의하여 전류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 반도체 소자의 불균일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플리커 노이즈, 전류를 운반하는 캐리어가 유한한 개수의 입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샷 노이즈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EMI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스템 전체 또는 EMI의 취약한 부분을 전도성이 높은 금속 재질 또는 전도성 도료를 도포한 쉴드 박스로 둘러싸고 접지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유사하게 자기장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투자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장 차단은 부피가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쉴드 박스로 차폐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연결되는 전원이나 신호선에도 EMI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을 코엑시얼 케이블과 같은 쉴디드 케이블과 커넥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쉴드 박스 내 외부 간의 고주파 잡음이 신호선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결선 주위에 캐패시터를 형성한 관통 캐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통 캐패시터의 외측 단자를 쉴드 박스에 연결하고 고주파 잡음이 캐패시터를 통하여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의 연결선에 인덕턴스 성분을 추가하여 LC 필터를 형성한 관통형 캐패시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디퍼런셜 신호선을 따라 들어오는 커먼 모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두 선을 페라이트 코어에 감아 커먼 모드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도록 함으로써 고주파 커먼 모드 신호를 차단하는 커먼 모드 초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EMI 차폐는 외부 잡음이 보호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자장치들이 규격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작은 전자기파를 방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세기의 전자기파에 대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격을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라고 하는데 모든 전자 시스템은 EMI, EMC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전원 잡음은 전원선을 공유하는 모든 장치들 간 전원선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교류 전력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장치는 직간접적으로 60V 잡음이 전원선에 존재하게 됩니다. 전력선을 통하여 인가되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율이 매우 높은 페라이트 재질의 비즈로 전원선을 감싸 고주파에 의한 자기장을 방해함으로써 인덕턴스와 같이 고주파 잡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페라이트 코어는 전력선뿐만 아니라 두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케이블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시스템에 보다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에 레귤레이터를 두어 각 회로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 전압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스위칭 동작이 빈번한 디지털 회로에서는 매우 큰 전원 잡음을 일으키는데, 이 잡음이 전원선을 통하여 미약한 신호를 다루는 아날로그 회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과 아날로그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반드시 별도의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라운드는 신호전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내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전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시스템에서 사용된 모든 전류가 그라운드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라운드 선의 저항에 의하여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압 강화에 따른 그라운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PCB의 비어있는 모든 면 또는 닫층 기판의 한 개층 전체를 그라운드 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원선과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면 또한 잡음의 전달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그라운드와 아날로그 그라운드 면은 분리하여야 하며 인접하여 겹쳐있는 영역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원선을 통하여 전달되는 잡음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페라이트 비즈와 바이패스 커패스터를 흔히 사용합니다. 비즈는 전원선에 직렬로 삽입하여 잡음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전원선의 잡음이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즈와 커패시터는 소자 타입에 따라 주파수 특성이 다르므로 잡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자 타입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타입의 소자를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즈와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잡음 원 또는 잡음에 민감한 회로 또는 칩에 가능한 근접하여 배치하여야 하는데, 부품의 크기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지면 효과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긴 전원선으로 인하여 오히려 잡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신호선이나 부품 간 전기 자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 잡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행하게 배치된 두 신호선 사이에 존재하는 캐패시턴스는 고주파 간섭을 일으키는데, 스위칭하는 디지털 신호의 고주파 성분이 캐패시터를 통해 인접한 아날로그 신호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신호선이 평행하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합니다. 평행한 배선이 불가피한 경우 커패시티브 커플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신호선 사이에 그라운드선을 배치함으로써 직접적인 캐패시티브 커플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나 신호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두 솔레노이드를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적으로 커플링되기 때문에 근접한 두 솔레노이드는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덕터의 자기장이 외부로 방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장이 내부에 갇혀 있게 되는 토로이달 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전류가 흐르는 연결선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주변의 연결선이 자기장과 수직 방향으로 루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간섭 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신호선이 루프를 형성하지 않도록 배치 배선하여야 합니다. 센서 신호를 오늘날 대부분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 퀀타이즈드 신호로 변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추가되게 됩니다. 샘플링하는 시점의 불확실성인 지터에 의해서도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샘플링 시간에 따른 에러는 다음과 같이 시간 간격과 신호 기울기의 곱으로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오메가인 사인웨이브의 에러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그에 따라 SNR을 구하여 보면 신호의 주기와 지터 시간과의 비율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샘플링 과정 자체가 발생시키는 에러에 따른 SNR은 신호의 주기와 샘플링 시간 간격의 비율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트 서킷에서 스위치는 NMOS 또는 PMOS 트랜지스터로 구현할 수 있는데 게이트 전압을 컨트롤하여 스위치를 ON, OFF 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ON 되었을 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는데 두 단자 중 어느 쪽이 높은 전이가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드레인과 소스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치를 ON 시키기 위해서는 NMOS 스위치의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이 신호 전압보다 VT 이상 높아야 하며 PMOS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전압이 신호 전압보다 VT 이하로 낮아야 합니다. 입력 전압을 캐패시터에 샘플링하는 회로에서 게이트 전압은 유한한 속도로 상승 또는 하강하며 스레스홀드를 넘어야 실질적으로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한편 트랜지스터 게이트와 소스 또는 드레인 사이에는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의 변화가 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캐패시터 CS 전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캐패시터 전압의 변화를 고찰하여 보면 스위치가 켜지면 RCC 상수에 의하여 유한한 속도로 캐패시터 전압이 입력 전압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위치가 꺼져가는 과정에서 게이트 전압이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낮아지면 입력 전압과 CS가 분리된 상태가 되며 CS가 기생 캐패시턴스와 직렬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게이트 전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VC도 약간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클럭 피드 스루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스위치가 ON 되어 있는 동안에는 트랜지스터 게이트 아래에 전하가 모여 있는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데 스위치가 꺼지는 과정에서는 이 전하가 빠져나가야 하며 그중 일부가 캐패시터로 들어오게 되는 차지 인젝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하여 입력 전압과 스위치가 꺼진 후 실제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AD 변환기가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에러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들 에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퀀타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 코드로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아날로그 값을 모두 동일한 디지털 값으로 대응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갖습니다. 무한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에러가 없는 이상적인 퀀타이저는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 신호를 변환하는 퀀타이저의 에러를 표현하기 위하여 1LSB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1LSB는 디지털 값 1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값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퀀타이저가 표현하지 못한 아날로그 값을 LSB 단위로 환산하여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입력에 따른 에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LSB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1 LSB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LSB가 되는 패턴이 1 LSB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아날로그 입력 신호가 임의의 값을 갖는다면 에러의 확률 분포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LSB에서부터 2분의 1 LSB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며 그에 따라 에러의 RMS 값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1 LSB의 스퀘어 루트 1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잡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누소이달 입력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에러의 파형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까지 변화하며 진동하는 진폭이 1인 아날로그 시누소이달 신호의 RMS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를 n비트로 퀀타이즈한 신호의 진폭은 2의 n승 LSB가 됩니다.
그에 따라 신호대 잡음비 SNR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비트당 6.02dB로 구하여집니다. 이는 1비트로 퀀타이즈된 사인웨이브는 SNR이 6.02dB가 되며 10비트로 퀀타이즈된 사인웨이브는 SNR이 60.2dB가 됨을 의미합니다. 소자 자체가 스스로 발생시키는 인트린식 잡음 중 전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일정한 전력 밀도를 갖는 잡음을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는 무한대의 주파수까지 확장되므로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한히 큰 잡음 진폭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관측되는 잡음 전력은 회로의 대역폭 이내의 잡음 전력 밀도를 적분하여 구하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화이트 노이즈 발생 요인 중 하나인 서멀 노이즈는 열 에너지에 의하여 전자가 무작위로 흔들림으로써 두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온도와 저항값에 비례하는 잡음 전력 밀도를 갖습니다. 이러한 잡음 현상은 다음과 같이 잡음 전압원과 이상적인 저항으로 구성된 세분한 등가회로로 표현하거나 잡음 전류로 환산하여 노턴 등가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백색 잡음원인 샷 노이즈는 전류가 입자인 전자에 의하여 운반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단위 시간 델타 t 동안 평균적으로 두 개의 전자가 단면적을 지나는 전류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단위 면을 통과하는 전자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각각의 전자가 단면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전하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 외의 시점에는 전하의 흐름이 없는 펄스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펄스 빈도는 2이지만 펄스가 발생하는 시점은 임의의 간격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펄스 간격의 변화가 잡음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분포를 포화선 분포를 갖는 신호라고 합니다. 포화선 분포를 갖는 신호의 스펙트럼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간격이 무한히 작을 수도 있는 반면 오랜 기간 동안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무한대 주파수까지 백색 잡음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은 평균 전류값과 전자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전력 밀도를 갖습니다. 잡음이 일정한 경우 신호 크기에 따른 신호대 잡음비 SNR 그래프를 그려보면 신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SNR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서멀 노이즈가 도미넌트한 범위에서는 잡음이 일정하므로 SNR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샷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보다 커서 더 주요한 잡음원이 되는 경우 신호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잡음 진폭은 스퀘어 루트 관계로 증가하기 때문에 SNR이 신호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스퀘어 루트 관계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회로에 사용되는 모든 소자에서는 저항값에 비례하는 열 잡음이 발생합니다. 카패시터 자체는 열 잡음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측정하는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에 의하여 열 잡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관측하는 노드 카패시턴스와 저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패시턴스에서 관측되는 잡음 전력은 저항의 열잡음 잡음 전력 밀도와 잡음 전압원으로부터 관측 노드까지의 전달 함수를 각 주파수에서 곱하여 이를 전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카패시턴스가 있는 노드에서 관측되는 열 잡음 전력은 저항에 관계없이 카패시턴스 값에 의하여만 결정되기 때문에 KT/C 노이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온 300도 켈빈에서 1피코페러드 캐패시턴스에 관측되는 잡음의 진폭은 대략 64 마이크로볼트에 해당하며 잡음 자체를 이보다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항이나 커패스터와 같은 수동 소자뿐만 아니라 모스FET와 같은 액티브 소자에서도 등가 저항에 해당하는 더말 잡음이 발생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일정한 채널이 형성되는데 이 채널 저항에 해당하는 열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채널을 일정한 모양의 저항으로 볼 수 없어 채널을 무한히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잡음 전류식을 구하여 이를 채널 영역에 대하여 적분하는 다소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진 더말 노이즈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병렬 연결된 잡음 전류원으로 모델링하거나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로 나누어 게이트의 등가 잡음 전압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와 신호의 잡음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의 비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흔히 사용하는데 잡음 전력은 회로의 대역폭 내의 잡음을 적분하여 구합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하여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노이즈 플로어 위에 신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 범위의 노이즈 플로어 면적으로 잡음 전력을 구하고 신호 스펙트럼의 면적으로 신호 전력을 구하여 그 비로서 SNR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연속적인 신호의 스펙트럼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잡음을 포함한 신호를 일정한 샘플링 간격으로 다수 번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SN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된 값의 평균을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신호인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정도인 분산을 잡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의 제곱과 분산의 비율로 SN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관측 시간은 고려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의 가장 낮은 주파수 주기보다 충분히 긴 시간이어야 하며 샘플링 간격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주기보다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회로 구성에 사용되는 각각의 저항과 트랜지스터가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든 회로는 의도하였던 신호에 잡음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전압이득 A를 갖는 증폭기는 입력에 가해지는 신호와 잡음을 증폭할 뿐만 아니라 증폭기 회로 자체가 발생시키는 잡음을 추가하여 출력에 내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의 SNR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질 수 있습니다. 특정 회로의 입력 SNR과 출력 SNR의 비율을 노이즈 피규어라고 하는데 회로의 잡음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노이즈 피규어 식을 정리하면 결국 입력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잡음 전력과 회로의 인풋 리플렉티드 잡음 전력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 피규어는 반드시 1보다 크며 1에 가까울수록 잡음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회로의 잡음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소자의 잡음원을 소신호 등가 모델에 추가하고 각 잡음은 상호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어 더하여지는 것으로 회로를 해석함으로써 최종 출력에서 관측되는 잡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전압 증폭기를 트랜스컨덕턴스와 출력 저항으로 모델링하였을 때 전압 이득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트랜스컨덕터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에서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력 전류에는 잡음이 더하여지며 출력 저항에서도 열잡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증폭된 입력 신호 이외에 트랜스컨덕터에서 발생한 잡음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출력 전압 성분, 출력 저항에서 발생한 잡음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출력 전압 성분이 존재하며
각 잡음 성분의 전력 밀도를 대역폭과 곱하여 출력 잡음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출력 잡음 전력을 전압이득의 제곱으로 나누어 입력으로 반영한 인풋 리플렉티드 노이즈 파워를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GM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폭기의 노이즈 피규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최대한 크게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는 트랜지스터의 크기와 동작점 전류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므로 회로의 밴드위스, 전력 소모 등 다른 회로 성능 지표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한계 이상 크게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요로 하는 전압이득을 하나의 증폭기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다단 증폭기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단의 증폭기에서 발생한 잡음은 뒤이어오는 증폭기에 의하여 증폭되는 반면 뒷단에서 발생한 잡음은 입력으로 반영될 때 그 이전에 있던 증폭기들의 이득의 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체 잡음 성능은 거의 첫 번째 단의 잡음 성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첫 번째 단의 설계는 다른 요구 사항보다 잡음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주파수에 따라 잡음의 전력 밀도가 달라지는 잡음을 컬러드 노이즈라고 하며 그 주파수 스펙트럼에 따라 핑크, 브라운, 블루, 바이올렛, 그레이 노이즈로 불립니다. 핑크 노이즈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노이즈로 낮은 주파수 깜빡거림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플리커 노이즈로 불리거나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의미에서 원오버 F 노이즈로 불리기도 합니다. 플리커 노이즈는 낮은 주파수에서 매우 큰 잡음 진폭을 갖기 때문에 DC 또는 수허츠 이내의 낮은 주파수 신호를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약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플리커 잡음은 오실레이터를 구현할 때 오실레이션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되기 때문에 오실레이션 주파수 주변의 잡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며 이를 페이즈 노이즈라고 합니다. 페이즈 노이즈는 시간축에서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나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의 근원적인 한계로 작용합니다. 플리커 잡음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는 물질이 폴리크리스탈이나 아모포스와 같이 불규칙한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각 알갱이의 경계면을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터널링 현상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며 각 그레인 바운더리에서의 불확실한 터널링이 조합되어 전류의 흐름에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며 이 플럭추에이션이 플리커 잡음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그레인이 불규칙할수록 큰 잡음을 발생시킵니다. 물질의 균질도가 높은 싱글 크리스탈은 각각의 원자가 인접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야 하지만 결정이 완전하게 균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이루지 못한 결합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을 이루지 못한 결합 가지를 댕글링 본드라고 하며 특히 표면에 많이 분포하고 단결정 벌크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댕글링 본드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운반하던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가 이러한 댕글링 본드에 일시적으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트래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핑 현상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플리커 잡음이 발생하는데 댕글링 본드가 많은 물질의 표면에서 주로 일어나며 메조리티 캐리어가 전자인 N형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플리커 잡음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 다른 전류 운반자인 홀 커런트는 홀에 인접한 원자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홀을 채우고 원래 일렉트론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홀이 형성되는 연쇄적인 현상으로 마치 홀이 이동하는 것과 같이 전류가 흐릅니다. 얼마나 빠르게 홀이 채워지고 새로운 홀이 형성되는지에 의하여 전류 운반자의 이동도, 모빌리티가 결정됩니다. 이때 홀이 인접 전자에 의하여 채워질 확률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모빌리티 플럭추에이션이 플리커 잡음을 일으키는데, 특히 메조리티 캐리어가 홀인 P형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플리커 잡음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플럭추에이션은 댕글링 본드가 비교적 적은 물질 내부 벌크에서도 일어납니다. 모스 FET에서 발생하는 플리커 잡음은 N모스의 경우 트래핑의 영향이 더 크며 P모스는 모빌리티 플럭추에이션의 영향이 더 큽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게이트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하고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KF는 결정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 균질도, 도핑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자 특성 파라미터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보다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등가 게이트 전압으로 표현하거나 드레인 전류로 표현되는 실험적 모델이 흔히 사용됩니다. 모스 FET에서는 플리커 잡음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하였던 채널의 등가 저항에 의한 서멀 노이즈도 발생하는데, 플리커 노이즈와 서멀 노이즈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코너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코너 프리퀀시는 회로를 해석할 때 플리커 잡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계 주파수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플리커 노이즈와 서멀 노이즈 식을 연립하여 코너 프리퀀시를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CGS분의 GM항을 갖는데, 이는 모스 FET의 이상적인 최대 동작 주파수,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달된 공정일수록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높아지지만 비례하여 코너 프리퀀시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높은 공정을 이용하여 높은 주파수 클럭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그 클럭의 트랜지션 시점의 정확도인 지터 성능은 개선되지 않아 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지는 못합니다. 플리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질과 공정의 균질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의 댕글링 본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패시베이션 공정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수소와 같은 가스로 표면 처리를 하여 댕글링 본드와 가스 원자가 결합하도록 하거나 산화물이나 질화물 유전체 층을 형성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소자 구조적으로는 전류가 표면을 따라 흐르지 않고 벌크 내부에서 흐르도록 하는 버리드 채널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모스 FET의 게이트 아래 표면을 P 도핑하여 고갈 영역을 형성하거나 P 영역을 형성하면 채널이 벌크 내부에 형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관점에서는 N모스 트랜지스터가 P모스 트랜지스터에 비하여 플리커 잡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입력단의 트랜지스터는 P모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면적을 가능한 크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N모스 트랜지스터의 플리커 잡음은 주로 표면에서의 댕글링 본드 트래핑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어스 조건이나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넓은 게이트 면적 사용 이외의 설계적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P모스 트랜지스터는 모빌리티 플럭추에이션에 의하여 플리커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롱 인버전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플리커 잡음이 커지며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P모스 트랜지스터는 동일한 동작점 전류에 대하여 전류 밀도를 낮추고 게이트 아래에
일렉트릭 필드가 약한 윅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게이트 위스를 가능한 넓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플리커 잡음의 영향이 큰 낮은 주파수 동작을 회피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폭기의 플리커 잡음을 회피하는 좌파 스테빌라이제이션은 낮은 주파수 작은 입력 신호를 모듈레이션하여 모듈레이션 주파수 오메가-C로 스펙트럼을 이동시켜 증폭기에 인가합니다. 증폭기 출력은 오메가-C를 중심으로 하는 증폭된 입력 신호 스펙트럼과 함께 증폭기의 플리커 잡음이 낮은 주파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출력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로 디모듈레이션하면 오메가-C에 있던 증폭된 신호 성분은 DC와 2오메가-C로 이동하는 반면 낮은 주파수에 있던 증폭기 플리커 잡음은 오메가-C로 모듈레이션 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증폭기 출력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차단하면 DC를 중심으로 분포된 증폭된 입력 신호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듈레이션을 위한 스위칭 회로 자체가 스위칭 노이즈와 플리커 잡음을 발생시키므로 이보다 작은 진폭의 입력 신호에 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자 또는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측정에 있어서 플리커 잡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락인 앰플리파이어가 흔히 사용됩니다. 좌파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소자 또는 트랜스듀서의 출력을 증폭하기 전에 모듈레이션하는 반면 락인 앰플리파이어는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 또는 트랜스듀서에 일정한 주파수 스티뮬레이션을 가하여 모듈레이션된 반응을 구하고 이를 증폭한 후 동일한 주파수로 다시 디모듈레이션하여 낮은 주파수에서 소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